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에 흔하지는 않은데 일단 발생이 되면 좀 심각한 병변인 관절 연골의 병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발목도 마찬가지로 관절이기 때문에 뼈를 싸고 있는 하얀 연골이 관절면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절 연골의 그 병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발목 관절에 생기는 관절 연골의 그 병변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상적인 그 발목 관절의 그 연골이 되는데, 뼈를 하얗게 싸고 있어서 위아래가 하얗게 되어 있고, 그 부위가 발목의 관절 연골이 되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우리가 알고 말 그대로 연골입니다.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인데 초자 연골로 되어 있고요. 이런 그 초자 연골로 되어 있는 관절 연골의 기능은 첫째는 압박력, 눌리는 힘과 그 전단력의 그 저항성이 강해서 이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이제 자기 체중이 있겠죠. 뭐 50kg, 뭐 60kg, 70kg, 80kg 있을 텐데, 발목의 관절은 사실 그 면이 아주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려 누르는 힘에 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은 발목의 관절은 꽤 무리가 많이 가고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그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관절 연골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뼈 사이에서 만약에 뼈만 움직인다면 마찰력이 아주 클 텐데, 관절 연골에는 이 마찰력의 저항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마찰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관절 연골은 그 내구성이 아주 커서 정상적인 관절의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 조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는 혈액 공급은 좀 제한적이 있고, 관절에게 있는 영양분을 연골이 흡수해서 관절의 그 영양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연골이 다치게 되면은 재생 능력이 아주 떨어져서 쉽게 병이 진행이 되고 병이 점차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는 것이 관절 연골이 되겠습니다. 관절 연골에 그 병변이 생길 수 있는 그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흔한 이유는 발목을 자꾸 그 반복적으로 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삐는 것을 접질렸다 뭐 얘기도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염좌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반복적인 염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발목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골절에서도 관절 연골의 그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나 다른 수술 후에 생기는 2차적인 관절 연골 그 병변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우리 어깨나 무릎 같은데 관절에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도 없이 연골에 그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2차적으로 관절 연골에 병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발목 관절의 반복적인 염좌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에 그 병변이 왔을 때 이제 그 치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발목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손상에 취약하죠. 발목은 이게 좀 저항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상 후에 그 관절 연골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높은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서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또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사실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발목에 생기는 관절 연골의 그 병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재생을 할 수 있는 치료들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에는 최근까지도 줄기세포와 같은 연골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국가에서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줘서 보험도 되고 실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발목 관절에 대해서는 그런 그 치료가 승인이 나거나 지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줄기세포를 발목 관절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데 앞으로 좀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한국에서도 임상적인 시험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진단하기가 어렵고 MRI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병이 오래되고 좀 진행이 됐다면은 엑스레이 상에 보고 관절 연골의 병변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은 초기에 엑스레이만 가지고 관절 연골의 그 병변을 확인할 수는 없고 MR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MRA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MRA 검사를 하고 수술까지 했던 분인데 원안에 보시면은 이게 뼈가 검어야 되는 부위가 약간 하얀 색깔로 보이고 그 관절 경계 부위에 더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가 관절 연골이 손상이 돼서 떨어져 나간 부위를 MRA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관절 연골 손상에 대한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발목에 염좌로 인해서 발목 관절에 관절 연골에 그 손상이 됐던 환자인데 뼈로부터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서 너덜거려서 이렇게 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움직일 때 관절 안에서 걸리는 통증과 심한 이제 불편감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MR을 찍게 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꽤 큰 사이즈로 연골이 뼈로부터 이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 관절 연골의 병변이 되겠는데 지금 그림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손상된 연골의 경계 부위가 불규칙하고 연골이 좀 너덜거리면서 그 사이에 섬유질들이 좀 이렇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경우에도 이미 그 재생은 안 되어 있고 손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발목 관절은 다른 관절 같이 이렇게 절개를 하거나 그래서 수술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관절경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발목에 이런 관절 연골 손상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가는 관절경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 너덜거리는 연골의 경계 부위를 다듬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듬어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는 수술기구를 이용해서 연골을 다듬게 되겠고 이 수술기구를 우리가 이제 큐렛이라고 하는데 큐렛은 이렇게 너덜거리는 연골을 정리하고 다듬어내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 연골을 정리하고 나면은 골수에다 아주 가는 구멍에 그 쇠 꼬챙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오울이라고 하는데 오울을 이용해서 손상된 그 뼈에다가 가는 구멍에 이게 구멍을 뚫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골수 안에까지 가는 구멍을 뚫어서 골수 안으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렇게 연골을 다듬고 미세 골절술 그 꼬챙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후에 연골에서 이게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술 후 한 5일째 MR을 찍고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이렇게 단계별로 MR을 찍어서 얼마나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좌측은 수술 후에 바로 찍었던 MR 사진이 되겠고요. 우측은 3개월 후에 MR이 되는데 지금 원안에 그 손상됐던 연골이 조금씩 3개월 후에 그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1년 후에 찍은 MR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연골이 좀 재생이 됐던 것을 MR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경우인데, 사실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연골을 다듬고 우리가 마이크로 오어링해서 미세 골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재생이 되는 건 아니고, 나이가 젊고 그 연골 손상이 된 게 그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이고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좀 재생이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나이가 많거나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런 수술로서도 잘 재생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절 연골의 그 병변 손상이 있고 그게 진행이 된다면은 궁극에는 이제 관절염이 될 테고요. 현대의학에서도 관절염이 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이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이 관절을 아예 그냥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사진 같이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의학에서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발목 관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설령 수술을 해도 그 수명이 제한되어 있고 통증도 남기 때문에 만약에 젊은 환자라면 관절 고정술이 우선시 되는 게 현실이고, 나이가 지금 먹은 분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 또한 이제 수명이 제한적이고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보거든요. 또한 발목의 인공관절은 무릎의 인공관절 같이 결과가 아직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거나 걸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만약에 관절 연골에 문제가 있다, 병변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드물지도 않은 발목의 관절 연골의 병변의 올바른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